은평구가 내년 예산을 1조 870억 원으로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규모로 지역 경제 회복과 성장에 중점을 뒀습니다. 서울시가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을 보존에서 벗어나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획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신월 1동은 모아타운 건설로 주거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은평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관련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 870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은평구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선 8기 4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평구가 짠 내년도 살림살이는 1조 870억 원.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7.5%, 76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 등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력을 일구는 데 집중한 4년이었습니다. 새로이 맞이한 민선 8기에서는 내일의 중심, 변화의 은평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에 219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자 지원을 늘리고 지역 제조업 발전에 예산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6,500억여 원이 책정됐고 교육, 문화예술도시 건설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7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은평구는 한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와 같은 사업과 함께 국립한국문학관, 예술마을, 문화관광벨트가 차례로 모습을 갖춘다면 우리 은평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민 수거인 역촌동 행정복지타운, 불광이동 복합청사, 등기소부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예산도 담겼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가 2세대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기존 보존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벗어나 개발이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사업 대상에 양천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김진지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된 곳이 신월 1동이잖아요. 네. 이곳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일단 앞서 서울시가 5년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 왔었는데요. 네. 그중에 지난 2020년과 21년에 선정됐던 지역 5곳이 이번에 2세대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양천구 신월 1동도 그중 한 곳인데 화면을 보시면 대상지는 신월 1동 799번지 일대 14만 8천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저층 노후주택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신월 1동은 항공기로 인해서 건축물 고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개발이 원활하지가 않은 데다 교육, 문화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래서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40세 미만 인구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됐었는데 이게 지난달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 35%로 줄었습니다. 10년 전에 약 2만 5천 명이던 인구도 지금 지난달에는 2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꾸준히 늘어서 지난달에 약 22%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얘기해 주신 그런 이유들로 사실 동네가 쇠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이미 앞서 신월 1동에선 도시재생 사업 진행이 되고 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 2019년이었죠.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전 사업인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서 지난 2020년에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후 지난해 4월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고 이 도시재생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1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데 2달 뒤에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그런 도시재생 사업 전략을 바꾸겠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신월일동의 도시재생 사업도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올해 6월에는 지원센터가 문을 닫았고요. 양천구에 확인해 보니까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이 신대 어린이공원에 벽화를 설치한 것 외에는 별다른 도시재생 사업 성과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번에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 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이전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뭐 골목길을 정비한다거나 뭐 집수리를 하는 이런 소규모 정비였다면 네. 이번에 2세대 도시재생 사업은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재개발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지원 방안으로는 시가 정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 통합 기획이 있고 또 특례 지원 같은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용했던 그런 거점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주차장이라던가 주민 편의를 위한 그런 기반 시설로 바꾸고 또 현장 지원센터도 이제 개발이나 정비를 전문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개발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요. 네. 특히 신월 일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모아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그런 방식인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아타운이나 뭐 민간 재개발을 하더라도 항공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뭐 개발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는 지금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런 계획을 다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진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붕괴한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진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중대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송진원 노무사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군부대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됐다가 숨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될 경우, 이 경우에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이제 사업주, 경영 책임자를 이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현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며 건설업의 공사 금액 또한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으로 우리 조사를 통해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노동부는 사고 이후에 공사를 진행한 건설그룹 측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이후에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업무 절차를 마련했는지를 넘어 적정한 업무 절차를 마련했고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산재 사고 또는 사고 사례를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험 요인의 확인을 하였는지 개선 과정에서 현장 작업자나 관리 감독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지 거의 빠지지 않고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밝혀진다면 법 적용이 예상이 됩니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본문에 보면 이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될 의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했는지, 그리고 해당 업무 절차에 따라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의무 등이 철저하게 수사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에 따른 법적 책임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아직 없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올해 1월 27일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수사 중인 중대재해 사건이 총 130여 건 이상입니다. 이 중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여 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기간이 매우 길 수밖에 없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상당수의 사건이 수사 중이어서 최종적인 기사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혐의 없음 처분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 기소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좀 다른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사망 사고가 줄지 않다는 최근의 언론에 대한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실제로 아직까지 판결이 정확하게 난 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안전이나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또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상 제정 목적 자체가 기업체들이 진정으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잘 노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진원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